안녕하세요. 송석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문학 작품 속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시아 영내 국가의 위안부와 관련된 업적을 보면, 특히 이제 한국, 일본, 중국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2009년에 나온 한일 역사 현안 관련 일본군 위안부 연구 논조 목록, 이 상하 2권으로 나와 있는데요. 여기 이 텍스트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일단 한국, 일본, 중국, 기타 지역으로 나눠서 저서와 논문, 보고서 등이 각각 몇 편씩 나와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한국, 일본, 중국, 기타 지역을 포함해서 저서, 논문, 보고서 등을 포함한 모든 합계가, 그러니까 위안부 문제를 다룬 연구서든 보고서든 이런 것들이 총 886편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국이 223편, 일본이 261편, 중국이 254편인데 여기 한 가지 좀 재미있는 특징이 나타나는데요. 한국의 경우에는 저서가 한 60편 되는데 반해서 논문은 그 2배 이상인 138편입니다. 보고서는 25편 정도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경우에는 거꾸로 저서가 167편으로 압도적으로 많고 논문은 93편 정도밖에 지나지 않는데 보고서는 단 한 편밖에 없습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저서가 27편, 논문이 155편, 그런데 보고서가 72편으로 보고서 부분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기타 지역의 경우에는 저서가 27편, 논문이 81편, 보고서가 40편 정도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 한국의 경우에는 저서보다는 논문이 월등히 많고 일본의 경우에는 논문이나 보고서보다 저서가 월등히 많은데 보고서는 거의 없는 한 편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측면이 있고, 중국도 한국이나 기타 지역이나 마찬가지로 저서보다는 논문이 많은 편인데 특히 중국의 경우에는 보고서도 적지 않은 양을 보이고 있다 하는 정도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본이 이와 같이 저서 출판이 논문보다도 저서 출판이 더 활발한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살펴보면 사회 저변에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된 자료 발굴이라든가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일본의 학문이라고 하는 게 다소 미국식 이게 학문보다는 뭔가 역사적인 그런 연구를 하는 쪽에 다소 장점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된 자료, 사료 이런 것들을 발굴하고 발굴된 자료를 가지고 해석하고 하는 그런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라고 하는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한국의 경우에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서보다는 논문이 중국이나 기타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논문이 압도적으로 많은 그런 측면을 보이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에 저서보다 논문이 많은 이유는 당면 쟁점에 대한 그때그때의 대응이나 반응이 다소 우세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된 연구에 있어서 한국 쪽의 연구가 앞으로도 분발되어야 된다고 하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도 하겠습니다. 886편의 저서나 논문 또는 보고서 등의 출판 시기별 특징을 살펴보면 전체 886편 중에서 30편은 1990년 이전에 출판된 겁니다. 그러니까 1990년이 되기 전까지는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서 그것이 저서든 연구서든 또는 보고서든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30편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그리고 이 30편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역사적인 측면에서의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연구 업적이 대부분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전체 886편의 97%에 해당하는 856편이 1991년 이후 출판이 됩니다. 왜 1991년인가 하는 점을 살펴보면 바로 이 시기부터 한국과 일본 사이 또는 중국 등등을 포함해서 그 일본과의 사이에 위안부 문제가 역사 현안으로 본격적으로 대두하기 시작하는데 특히 후에 살펴볼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이 바로 이 시기에 이루어지고 그것이 하나의 분기점을 이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로써 1991년 이후의 출판이 90년까지의 출판하고 어떻게 다르냐 하면 그 이전에 그 출판된 내용들이 대부분 역사적인 차원에 국한되어 있었던 데 대해서 91년 이후에 출판된 연구 업적들은 그 역사의 차원을 넘어서서 정치나 사회 영역까지 확장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민족이라든가 지역, 성, 인종 등 다양한 차원에서 이 위안부 문제가 91년 이후부터는 논의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점이 굉장히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학 작품 속에서의 일본군 위안부는 어떻게 다뤄져 왔나 하는 것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1970년대 문학 속의 일본군 위안부입니다. 여기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본격적으로 그 자체가 주제라기보다는 그 다른 그 주제의 소설 속에서 위안부와 관련된 내용이 일부 포함되는 그러한 그 사례가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작품 소재로 이제 등장하는 것인데 이가영 작가의 이제 아롱포로 수용소라든가 또는 김정한 작가의 오키나와에서 온 편지 둘 다 1977년에 출판된 소설입니다만 여기에 그 내용 자체가 일본군 위안부를 전면으로 다룬 것은 아니지만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된 내용이 일부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1970년대 문학 속에서의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해서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은 학병 수기에서도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된 내용이 언급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 굉장히 유명하신 장준하 선생의 돌베개라고 하는 1971년 출판된 그 책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그분이 학병으로 이제 갔을 때의 그 회고록 같은 내용입니다. 거기에 이제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된 내용이 있고 방금 전에 든 이가영 소설가의 분노의 강 나의 버마 전쟁 1944년부터 45년까지라고 하는 책이 1993년에 출판되는데 이것도 학병 수기입니다. 일종의. 그래서 물론 1970년대 문학 속 일본군 위안부를 다루는 데 있어서 이가영의 이 분노의 강은 1993년 작품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룰 내용은 아니지만 장준하 선생의 돌베개와 함께 학병 수기로서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뤘음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위안부와 관련된 논픽션이나 연구서 같은 경우도 이제 1970년대에 나오게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일본의 논픽션 작가인 센다 가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마도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된 여러 책들 가운데 센다 가코라고 하는 사람의 책이 다소 많이 읽힐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바로 그 센다 가코입니다. 이 사람의 그 책에 1973년과 74년에 각각 종군 위안부, 목소리 없는 여자 8만 명의 고발, 그리고 그 속편으로 종군 위안부 속 보상받지 못한 여자 8만 명의 통곡 같은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일면이라고 하는 분의 천황의 군대와 조선인 위안부가 1976년에 군대 위안부 전쟁과 인간의 기록이 1977년에 연구소로서 각각 출판이 됩니다. 이어서 1980년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정면으로 작품의 주제가 되면서 장편 소설로 이렇게 출판되는 사례가 있었는데요. 모두 1989년입니다. 공교롭게도 배구암 작가의 여자 정신대 모두 2권짜리입니다.
그리고 정현홍 작가의 잃어버린 강 3권짜리입니다. 그리고 허문순 작가의 분노의 벽 3권짜리입니다. 이게 이제 모두 1989년에 나온 위안부 문제를 다룬 장편 소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980년대에도 논픽션이 있었는데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다룬 1980년대 논픽션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게 가와다 후미코라고 하는 사람의 빨간 기와집, 조선에서 온 종군 위안부라고 하는 책입니다. 1987년에 출판이 됐습니다. 이것은 일본 본토에서 오키나와 쪽으로 이주했던 오키나와에서 그래서 이제 오키나와에서 거주한 백봉기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오키나와에서 그 위안부 생활을 했다가 오키나와에서 이제 마지막 생애를 보내는 그 백봉기 할머니를 소재로 쓴 책입니다. 백봉기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은 1975년 10월 교도통신에 의해서 기사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오키나와에 거주를 하고 있을 때 이제 뭐라 그럴까, 이제 비자가 없고 이제 그런 상태에서 강제 추방 대상이 되고 그랬을 때 그 내력이 왜 그런 입장에까지 처하게 됐나 하는 것에 대한 르포를 할 때에 그 위안부였기 때문에 이렇게 스며들어와서 여기서 살고 있노라 하는 것이 이제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도통신의 그 기사에 의해서 백봉기 할머니가 과거 일본군의 위안부 피해자였었다라고 하는 것이 알려지게 됐는데, 그게 이제 1975년이니까 김학순 할머니가 1991년에 증언한 것보다 16년이 빠른 위안부였음을 증언한 최초의 인물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백봉기 할머니를 소재로 1987년에 가와다 후미코가 빨간 기와집을 썼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990년대 이후에는 이제는 그 소설, 픽션에서 넌픽션으로, 그리고 이 넌픽션에서 다큐멘터리로 이렇게 변화해 가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이야기들이 보다 더 조명되는, 보다 더 다양하게 조명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에서의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된 문학 작품이 주를 이뤘던 것이 중국이나 기타 동아시아 국가의 문학 작품에서도 이런 그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다루는 내용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학 작품 소재로서의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감사합니다.